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2부 순서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양해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의원님들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이게 약간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는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번 수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거다. 이거 기획수사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 했는데요. 사실은 임 실장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전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 원 정도 정치자금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소가 됐고 1심 유죄 받았다가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의원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또 이제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수사이고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수사다라고 하는 임종석 전 실장의 말 맞나요? 저는 임종석 실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그 과거에 그렇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3년 가까이 엄청난 정치인으로서 피해를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인으로서 겪었던 그 피해와 수모와 그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 스케줄도 다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검찰은 이런 것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만 보는 것이죠. 네. 저는 이번에 이 선거 개입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정말 확실히 증거가 있는 누군가만을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 관련됐다고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은 죄다 기소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걸 보면서 검찰의 이 기소권 남용을 넘은 악용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러한 어쨌든 그 검찰 기득권 지키기 위한 뭔가 사적인 뭔가 악화심정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과연 이게 절제되는 수사인지 검찰권을 정말 절제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잘 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고 편파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우리 배 의원님 어떠세요? 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네. 이건 뭐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임종석 실장이 일반 시민이고 평범한 정치인이면은 이런 주장에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옛날 도성지죠. 비서실장을 했으면 제가 임종석 실장 입장이라면 우선 이런 일로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 자체가 대통령께 누를 끼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 미안하다. 또 국민에게 송구하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겠다. 이 정도로 나가야지. 이 검찰 수사 불려가는데 검찰이 임종석 실장을 아마 소환하기 전에 수도 없이 증거 관련 또 관련자들 진술을 조사해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수사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는 거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임종석 실장 제가 경험사에서도 작성한 문건이 쿠데타 음모 문건이라 그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수사 현상은 다 무혐의로 기소를 못했어요. 왜 본인이 이렇게 남을 수사를 할 때는 기획 수사를 할 때하고 본인이 할 때 입장이 다른가? 좀 겸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다는 업보 때문에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국민에게 미안하다. 겸손한 모습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좀 오만하게 보인 부분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임종석 전 실장이 죄송해야 되고 미안해야 되는데 좀 오만하게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신 게 백 의원님의 의견이시고 네. 우리 강 의원님 의견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잘못하고 있고 방향성이 조금 의도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신데요. 사실은 어제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권 후보 얘기가 갑자기 뉴스에 몇 개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충분히 극우 보수 입장에서는 이 정부에 맞서가지고 철저히 싸워주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향후에 검찰총장 이후에 극우 보수를 대표하는 네. 대권 후보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지금 한국당 내에서 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한국당의 중심이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세력들이 보기에는 이 정부와 철저하게 싸워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모습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 한국당에게는 네. 뭐 그리고 좀 극우 보수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네. 이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비판하는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좋은 후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권 후보로 이렇게 2위까지 올랐다고 이제 좀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에 나왔는데요.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메시지를 대통령 후보라는 그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의 청와대에 기소하고 수사하고 힘이 살아있는 권리 수사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고 있다. 우리 강 의원님이나 민주당은 억울해하고 청와대는 억울해하지만 국민 전체는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잘해라.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국민 전체가. 일부라니까. 발음이 잘 나와, 일부가. 국민 일부가. 국민 하면 전체가 나오지. 그 국민 전체가 검찰 수사 내용과 결과 이런 데 대해서 좀 갈채를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여론을 반영한 여론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후보가 가진 그 이미지와 배경만을 앞세워서 각 당이 인지 영입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너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2호인 원종건 씨의 데이트 폭력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뭐 사적 영역에 대한 검증이 좀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은 네. 저희 당으로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피해 여성은 물론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 정치권의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게 학생운동가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하셨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실제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고 검증됐던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우리 사회에 부족했던 부분들의 전문성,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인재들은 어떻게 영입돼야 될까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스타성 위주의 사람들보다는 정말 부터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당에 와서 일을 하거나 당직자로서 보좌진으로서 일을 하거나 네. 아니면 구의원, 시의원으로부터 출발했던 그러면서 검증됐던 사람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치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했던 분들이 네. 이렇게 인재로 젊은 정치인들로 발탁되는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사적 영역에 대한 검증이 좀 불충분했던 거는 사과한다. 그렇지만 젊은 분들에 대한 인재 영입, 육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진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은 제가 강연이와 생각을 똑같이 해요. 그게 어떻게 이제 영입하는 사람이 경찰권 떴는데 데이트 폭력 사실 유무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선거철 되면은 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영입한다. 뭐 쇄신의 이름으로 영입을 하는 것보다는 인재가 양성되고 그 양성된 인재가 성장하고 정치 지도에 우뚝 서는 이런 프로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쭉 어릴 때부터 어린이 리그에서 또 청소년 리그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그런 것처럼 스타 선수를 키우는 것처럼 양성되고 양성되고 성장하고 우뚝 서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인재가 충원되고 정치 지도자로 등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반짝 그 국민의 영입하면 표에 도움이 될 거라 해서 영입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문성 양성이 있고. 됩니다. 어릴 때부터 소신을 가지고 소명을 갖고 네. 판에서 키워나가는 꿈나무 키워나가서 우뚝 서게 하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치 지도자가 양성되어 가고 등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영입, 쇄신 이름보다는 양성돼야 된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아주 의견이 똑같으시니까. 그건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마지막 이슈로 이거 하나 해주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하셨네요. 탈당을 하시고 중도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을 선언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하고 중도 보수 통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제가 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아마 창당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신당 창당 15일 만에 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 이렇게 하면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아마 창당 최고의 전문가가 안철수 대표로 되는 것 같은데요. 선거 때만 나타나는 안철수 대표예요.
뭔가 좀 이렇게 찐득하게 본인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혁신 방안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반성, 새로운 미래에 대한 혁신 방안들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선거 때만 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나 봐요. 꼭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게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안철수 대표 보면서 막 박수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국하자마자 호남에 갔습니다. 호남 민심이 그렇게 들썩하나요? 네. 여전히 싸늘하고 네네. 이미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도 얼마나 어지러운 정치 행보를 벌여왔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당에 왔다가 무소속 갔다가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또 외국 정계 은퇴 비슷하게 외국에 나갔다가 또 귀국해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뭔가 안 받고 또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안철수 대표를 보지 않아도 저분이 무엇 할지 뻔히 아는 미국에서 새정치의 효과는 이미 없고요. 안철수는 그냥 신당 창당 전문가로 그리고 간을 오랫동안 보셔서 신당 창당 전문가요. 네. 국물 하나 안 남게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예. 안철수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 후보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에 용이한 정치 세력을 만들거나 그 정치 세력에 올라타려고 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뭔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세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파 연립 장기 집권의 어떤 이런 플랜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그 정치의 어떤 시대의 소명을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인가. 역사적 책무를 좀 공인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인가에 자꾸 거기에 집착하면은 자꾸 악수를 두게 된다. 좀 안철수 후보에게 좌파 연립 장기 집권을 중단시키려는 이런 정치에 미랄이 되고 좀 힘을 보태는 그런 정치로 오면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문자로 0573 쓰시는 분께서 안철수 전 의원은 무슨 철새 정치하나요? 진정성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는가 하면 3916 쓰시는 분께서는 중도 보수 통합 좋습니다만은 실용정당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아마도 현 양당의 체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셔서 두 분 양당의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계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많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 추세를 보면은 양당 체제를 국민이 선호하는데 양당의 절대적인 힘은 또 안 주거든요. 또 그래요? 불만 있는 세력이 있어서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양당 체제 선호하지 않는 세력을 어떤 규합하려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질서에서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 선호가 높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제가 봐서 뭐 이게 최근에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틈새가 있어 보이지만 안철수 대표가 실용적 중도 정당이라는 말을 던질 수는 있지만 성공할 정도의 토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영 대립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신당 창당은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